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에 관한 특별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위협과 유화 사이의 위험한 줄타기라는 주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보여준 모순된 행보와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적 의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과 매일 협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잘하고 있어요. 그들도 우리와 잘 지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트럼프의 대중국 전략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그리고 이것이 세계 경제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1장 모순된 메시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위원회 의장 임명식 후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이전의 강경한 입장에서 다소 누그러진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중국산에 대한 관세는 크게 낮아질 것입니다. 145%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높게 유지되진 않을 것이고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4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전과는 다소 다른 뉘앙스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23주 내에 중국에 대한 관세 수준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도 특별한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주 안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관세율을 정할 예정입니다. 중국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메시지는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한편으로는 관세를 낮추겠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략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즉흥적 발언일까요? 제2장 협상의 실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상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참모들은 이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매일 협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훌륭한 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믿지만 중국과의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힘들 것이라고 결이 다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혼선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전략일까요? 다국적 로펌 커빙턴 앤 벌링의 크리스토퍼 애덤스는 미중 협상은 기존 구성된 틀 협상팀이 가동되거나 두 정상 간 신호가 있을 때 시작된다라며 협상의 전제 조건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현재 양국 간 가동되고 있는 협상팀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협상을 벌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라이언 하스는 트럼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랬듯이 시진핑 주석을 직접 상대하고 싶어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선호하는 톱다운 방식의 협상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3장 중국의 반응. 그렇다면 중국은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과 전략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중국 외교부 거자쿤 대변인은 우리는 싸우기를 원하지 않지만 싸움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서 싸운다면 끝까지 맞서 싸우되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거 대변인은 미국이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위협과 협박을 중단하고 평등과 존중, 호혜의 기초 위에서 중국과 대화해야 한다며 한편으로 중국과 합의에 도달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극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중국과 거래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관세무역 전쟁은 모든 국가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고 타자 간 무역 시스템을 훼손하며 세계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제4장 트럼프의 숨겨진 카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외에도 더 강력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 카드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폐지 가능성과 관련해 난 모든 게 테이블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300여 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는 286개의 중국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이들의 시가총액은 약 1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 기업들이 상장 폐지된다면 중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지지자인 투자자 케빈 오리얼이는 이 방안에 대해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제5장 트럼프 전략의 위험성. 그러나 트럼프의 이러한 전략은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시타델의 창업자 켄 그리핀은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비합리적 단계로 전락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매우 잘 대해줄 것이며 그들도 매우 좋게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협상해야 합니다. 그리핀은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향후 몇 년간의 성장 계획을 중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이 지나치게 강경한 글로벌 관세 정책으로 국가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유치를 오히려 방해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가 중국과 세계를 향해 난 압력을 견딜 수 없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귀중한 신뢰가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강조하며 미국에 가장 가까웠던 동맹국들이 이 행정부를 다시는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6장 중국의 장기전 전략. 반면 중국은 트럼프의 압박에 단기적으로 굴복하지 않고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트럼프 발언을 항복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약점을 본 만큼 시간을 끌면서 협상력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PCA 리서치의 피터 브레진 전략가는 중국은 그저 미국 경제가 불타오르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달러를 팔아치우는 것을 그저 지켜볼 것이다. 트럼프와 달리 시진핑은 내년 중간 선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그냥 기다릴 뿐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월가 관계자는 더 나아가 중국은 미국의 금융 및 경제 시스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7장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인식.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근본적인 중국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중국을 최대의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며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련 붕괴 이후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가장 포괄적으로 위협하는 세력이며 경제적 문화적으로 거의 모든 미국인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이고 거짓말과 속임수, 해킹, 도둑질로 미국의 희생 속에서 글로벌 초강대국의 지위에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목표는 중국의 발전을 억제함으로써 미국의 패권 지위에 대한 도전을 좌절시키고 중국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첨단 신흥 기술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탈동 조화를 가속화하려 합니다. 제8장 대선 공약과 현실.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중국의 최애국 대우 지위를 박탈하고 4개년 계획을 세워 전자제품부터 철강, 의약품까지 중국산 필수 재화의 수입을 중단시킬 것이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에서 1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아웃소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방 계약을 금지할 것입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를 통한 우회 수출도 제한할 것이며 미국 회사가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중국인의 미국 부동산 및 기업 구매를 차단하는 새 규칙도 채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강경한 공약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후 145%는 너무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높게 유지되진 않을 것이다. 많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대중 관세율이 50에서 65%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괴리는 트럼프가 선거 기간 동안의 강경한 수사와 실제 정책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일치는 미국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제9장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미국과 중국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관세무역 전쟁은 모든 국가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고 타자 간 무역 시스템을 훼손하며 세계 경제 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중국은
이미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에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는 출구가 없으며 탈동조화와 단절은 자국을 고립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중국과 무역 수지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에는 동조하면서도 14억 명을 거느리고 능력과 사회 기반이 있는 대국을 상대하려면 유럽연합,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동맹국들과 어깨 걸고 단일 전선을 구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문제는 트럼프가 전 세계 대 중국의 구도로 만드는 대신 미국 대 전 세계의 싸움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10장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결론. 미중 무역 전쟁의 격화는 한국과 같은 중간 국가들에게 특히 큰 도전이 됩니다. 한국은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정책과 발언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에 큰 불확실성을 가져옵니다. 특히 중국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가 언급한 중국이 다른 나라를 통한 우회 수출도 제한할 것이라는 발언은 한국을 통한 우회 수출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한국 경제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2에서 3주 안에 관세율을 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관세율을 정해버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대중국 전략은 위협과 유화 사이를 오가는 위험한 줄타기입니다. 그의 모순된 메시지는 국제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글로벌 경제 질서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압박에 단기적으로 굴복하지 않고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미중 갈등의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중간 국가들은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패권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넘어 장기적인 지정학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미중 무역 전쟁의 충격적 결말과 한국 경제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